모든 건 청문회 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저희 부족함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드디어 청문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국회에서 아주 곤혹스러운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장면이 펼쳐졌었는지 이남희 팀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오늘 분위기를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오늘 이완구 후보자의 언론 외압 이른바 허풍이 가장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2시간 동안 청문회를 지켜봤었는데 이완구 후보자가 국민한테 사죄드린다. 또 언론에 죄송하다 이렇게 죄송하다는 발언을 20번 넘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자들이 송구스럽다 몇 번 나왔냐 세 정도인데 오전에만 죄송하다는 발언이 20번 넘게 나왔고요. 결국은 이완구 후보자가 언론 외압을 행사했다며 자기 과시성 발언을 녹취를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도 오후에는 37분간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은요.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장이 아니라 국회 정론관으로 달려가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국 이완구 후보자의 추가 녹취록까지 아까 공개했습니다. 추가 녹취록이? 예, 추가 녹음된 파일이 있었는데요. 그 음성을 추가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공개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정론관에서 오늘 그 녹취록이 그대로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추가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총장 및 교수 채용 관련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 뭐 대변인으로서 지금까지 3년 수전 다 겪고 살았지만 지금도 너희 선배들 이 부분을 간단히 녹취록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도 대변인 하면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지만 지금도 너희 선배들 나하고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나 언론인 지금 이래 살아요.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삽니다. 언론인 대 공직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 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이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녹음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김영란법 이거요.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지금 내가 이번에 김영란법 이거요. 김영란법의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 되겠어 통과시켜야지. 진짜로 이번에 내가 지금 맡고 있잖아. 그지? 내가 맡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욕먹어 가면서 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 가만히 있고 하려고 해. 통과시켜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 가서 당신 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을 해봐. 당해봐. 내가 이번에 통과시켜버리겠어.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나는 가만히. 이번에도 좀 충격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실제 벌어졌던 일인지 아니면 본인이 없는 얘기를 또 만들어낸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냥 이완구 후보자의 좀 허풍이다. 내가 이 정도로 실력이 있다. 지난번에 1월 28일 날 몇몇 현장을 뛰는 어린 연차의 기자들과 밥 먹으면서 했던 발언은 추가로 나온 겁니다. 그 기자들 앞에서 내가 너희 선배들 잘 알고 또 김영란법도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면은 언론인 다 포함시켜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거의 좀 협박성, 과시성 이런 발언들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에 지금 언론인이 포함이 돼 있는데 김영란법에 포함이 되면 언론인이 뭐 안 되나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상당의 이제 금품 수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뭐 기자들이 그렇게
어떤 특정인 때문에 이렇게 뭐 100만 원 받고 이런 일은 저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요즘엔 다 그런 논란이 문화가 되고 사라졌기 있는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긴 예. 합니다만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는 또 언론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이래서 또 언론인은 제외하는 부분으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짧게 요약을 한번 해주세요. 네. 아까 이게 사실은 왜 청문회장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별도의 정론관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야당에서. 그 부분이 좀 의아하게 보이실 분들이 있을 텐데 짧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새누리당에서요, 이장우 의원이 독수 독과 이론을 예. 말을 했어요. 독수 독과란 독이 있는 나무에 열매도 독이 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취득한 어떤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거는 그 내용 자체도 불법이 된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결국 기자들이 어떤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들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면서 오늘 청문회장에서 공개가 되지 못한 겁니다. 예. 이동희 차장. 네. 지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얘기 다시 또 추가로 공개된 걸 들어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내용 진위 여부를 뭐 평가하기 이전에 허풍스럽다. 그리고 예. 자기 과시욕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 많이 나와서 이 듣는 분들도 사실 거북스러운 내용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본인이 뭐 진짜 국정을 농단한다시피 할 정도로 뭐 누구를 대학 총장 시켜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마치 저는 이런 예를 들고 싶은데요. 이 음주단속 걸리면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렇게 센 사람이라고 허풍치는 사람 많고 또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청와대 누구 알고 장관 누구 알고 국회의원 누구 한다고 허풍치는 사람들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정말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저런 허풍스러운 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을 테고 예. 과연 저 발언을 한 저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감이 맞느냐 이런 의문 갖는 게 당연할 겁니다.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죠. 언론으로부터 계속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이제 시쳇말로 두들겨 맞다 보니까 언론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감정을 저런 식으로 드러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여상원 변호사께서 하나 짚어주실 게 있습니다. 지금 녹취록이 지금 불법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지금 논란이 있는 건데 불법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저 정도는 용인이 되는 겁니까? 녹취 자체는 예. 그거는 불법이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런 거죠? 그 녹취를 아니 왜 그런 게 아니라 예. 그걸 금지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얘기를 녹취하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남이 한 걸 녹취하면 불법이잖아요. 그것도 전화 통신을 예. 그렇게 몰래 하면은 전기통신법에서 그 불법이지만 네. 그 대화 자리에서 그걸 녹음했다고 해서 그걸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네. 아무런 그 죄가 되는 건 아니죠. 녹취 그걸 자체는 자기만 죄가 안 녹취해놓고 된다. 자기가 집에서 혼자 듣는 게 왜 죄가 되겠습니까? 예. 기자들도 취재 편의 때문에 이제 기억해 두려고 그냥 녹음만 해두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예. 그것이 이제 공개할 때 어떻게 공개되는지. 그런데 저는 저걸 보면서 뭐 이완구 후보가 워낙 좀 안 됐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건데 새정치연합도 참 어지간합니다. 이게 그 다른 정책 문제 이런 건 지금 한 개도 안 나오고 내일 나올지 모르겠는데 기자들에 대한 그 문제 가지고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마치 뭐 도둑고양이식으로 정론관에서 예. 전격적으로 공개해버린 거 얼마나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은 어떤 자기의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목적도 순수해야 되지만은 그 방법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한국일보 기자들이 그렇게 한 거 이것도 제 생각에는 뭐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예. 지금 한국일보가 오늘 이렇게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왜 이 녹취록이 야당 의원에게 가게 됐는지를 아주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면에 이렇게 자세히 했는데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언론관에 대한 추궁을 준비하고 있던 김 의원실 측에선 녹음 파일을 요구했으며 본보 기자는 취재 윤리에 대해 별다른 고민 없이 파일을 제공했습니다. 경위가 무엇이든 취재 내용에 담긴 파일을 통째로 상대방 정당에게 제공한 점은 취재 윤리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한국일보 측에서 이렇게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이동현 차장. 네. 사실 우리가 볼 때 기자로서 이게 좀 정당한 행동은 아니거든요. 뭐 상식적으로 봐도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어떤 취재원이 나에게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상대방 측, 자기를 공격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스란히 갖다 준다는 거는 뭐 이거는 고자질도 아니고 어떤 정보 판매 행위도 아니고 정말 기자들 언론 그 신뢰를 크게 깎아먹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예. 이거는 취재 윤리를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보다도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 그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희 팀장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야당이 이걸 공개할 때 이렇게 오늘 한국일보가 사실상 알려드립니다지만 사과문을 일면에 게재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저 녹취록을 공개한 것, 야당에서 무슨 설명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자들이 물어봤죠. 오늘 그 야당 특위위원들이 저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백브리핑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거 관련 그 파일 갖고 있던 그 언론사 기자에게 그 양해를 구했느냐, 사전 동의를 구했느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유성엽 위원이 말을 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네, 그리고 이제 왜 이 기자를 자꾸 비난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도 이제 언론의 어떤 그 역할,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관련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그 기자 감싸기에 나섰고요. 그러니까 그 기자 동의 얻었냐는 부분에서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예. 황순욱 차장이 보기에는 과거에 이런 사례 있었습니까? 기자들이 녹취한 거를 자기 언론에서 다루질 않고 다른 언론에 넘겨지도록 결과적으로 된 일.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요. 사실 저런 내용에 본인이 그 기자가 취재를 해서 그 생각이 있다면 본인이 이제 기사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기사로 써서 그걸 알리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하면 되는데 저런 행동은 진짜 여기 이동영 차장이 말했듯이 기자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고 그나마도 한국일보에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하는 점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녹취록이 오늘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공개되기 전까지 청문회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녹취 여부를, 음성 여부를 틀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국회가 관례상 원칙적으로 음성을 틀지 않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이 관례였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 모든 상임이나 특위, 청문회 석상에서는 영상과 함께 음성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정조사나 또 국감 때나 또 상임위 때나 정말 많은 영상을 틀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단 한 번도 제재받은 적 없습니다. 지금 수일째 수면을 지금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고 기억이 정확하진 못합니다. 저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는 발언이 나온 거는요. 계속 의원들이 추가로 물었었거든요. 그 녹취록 내용 갖고 추궁을 했죠. 추궁을 했습니다. 저 본인이 이제 기자를 대학 총장도 만들고 교수도 만들어줬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사실이냐 물어보니까 오전에는 부인했었거든요. 근데 오후에 계속 이게 추궁이 이어지다 보니까 번복을 하면서 기억이 희미하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서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남희 팀장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제가 여쭤봐야겠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야당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괜찮은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된 상태까지는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완구 후보자가 그래도 대통령의 어떤 불통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총리감이다. 이런 내부적 평가는 그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까지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는 걸 보면 낙마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런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때까지는 그 당의 스탠스가요. 자진 사퇴하시오가 아니라 거취를 고민하라. 그래서 약간은 퇴로를 열어주는 국면이었는데 결국은 이 언론 외압까지 터지면서 결국은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건데요. 문재인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청문회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존재감을 높이는 게 문재인 대표 체제에 들어서고 나서 오히려 더 이렇게 강한 공세를 하는 것이 야당으로서는 또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사퇴를 촉구할 정도로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하게 나올 것 같다는 이남희 팀장의 분석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